네, 이제 기업 탐방하러 떠나보겠습니다. MBN골드 조선일 매니저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첫 번째 탐방 기업 어디를 찾아볼까요? 네, 통신주의 1등이죠. 네. 원픽으로 찍고 있는 SK텔레콤부터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2분기 때 실적이 예상치에 상회하는 수치가 나올 것 같습니다. 연결 매출액으로 전체 한 4조 4천억 정도 예상을 하고 있는데 영업이익만 5,575억. 작년 대비 무려 65% 가까이 급증을 하고 있는데 상당히 영업이익이 좋아지고 있습니다. 영업이익치만 보더라도 컨센이 그러니까 예상치 얘기했던 것보다 한 3.5% 이상 나오는 수치인데 굉장히 매출과 영업이익이 탄탄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특히 여러분들이 관심을 가져야 될 게 SK 브로드밴드의 실적인데요. 매출액만 2분기 때 1조 2천억, 영업이익이 무려 1,030억으로 작년 대비 31%, 거의 32% 가까이 급증한 수치입니다. 왜 이렇게 실적이 우상향하고 좋아지고 있을까요? 두 가지를 얘기를 드리고 싶은데 첫 번째는 판교의 데이터 센터에서 매출이 추가적으로 아주 빠르게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다가 2분기 때 두 번째는 초고속 인터넷 가입자가 계속 증가를 하고 있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기가 인터넷 가입자가 매출이 빠르게 비중이 증가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여러분들이 SK텔레콤에 봐야 될 거는 전 세계에서 가장 핫한 그런 기업으로 도약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바로 AI 데이터 센터에 대한 이슈죠. 6월 29일 날 우리나라에서 대한민국 대도약 3대 메가 프로젝트의 국민 보고회를 발표를 했는데요. 이때 총 앞으로 15기가와트급 규모의 AI 데이터 센터를 구축을 하겠다라고 발표를 했고 이를 위해서는 재원이 필요한데 자체적으로 1,000조 원 규모의 투자를 하겠다라고 발표했죠. 엄청난 규모입니다. 자, 이 15기가와트의 AI 데이터 센터 무시 못할 건데요. 왜냐하면 아시아 지역 내에서 최고 수준의 캐파 사이즈입니다. 거기다가 현재 국내에서 운영하고 있는 데이터 센터의 수전 용량을 다 합쳐도 그거 대비 15기가와트면은 무려 7배가 넘는 규모이기 때문에 어마어마한 거죠. 자, 자체적으로 2027년 하반기 때부터 점진적으로 가동을 시작을 해서 첫 번째는 목표가 5기가와트까지 구동을 할 예정인데 이렇게 하고 난 다음에 35년도까지 15기가와트까지 단계적으로 계속 확대할 예정입니다. 네. 자, 보통 기본적으로 여러 가지 프로세스가 있습니다만 자본 조달뿐만이 아니라 사업 모델 그리고 수요까지 상당히 구체적으로 확정되고 발표를 하면서 중장기 실적 모멘텀, 성장 변수가 이걸로 AI 데이터 센터로 핵심 변수가 되면서 성장할 수 있다라고 보여지고요. 2028년도부터 이제 전체적으로 매출 기여도가 2028년도부터 본격적으로 매출과 영업이익이 찍힐 것 같습니다. 자, 국내에서는 유일하게 또 통신주나 보통 이제 빅테크 기업 같은 경우는 풀스택 얘기를 하는데 보통 소프트웨어 기업들이 보통 프론트엔드하고 백엔드까지 전체적으로 소프트웨어 개발자가 다 투입이 돼서 개발한다 그러면 그것도 대단한 건데 이 풀스택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반도체, 그다음에 디바이스, 네트워크나 인프라, 거기다가 플랫폼, 그리고 AI 서비스까지 쉽게 얘기해서 기본적으로 빅테크가 갖출 수 있는 모든 것들을 다 반도체부터 AI 서비스까지 수직 계열화되어 있고 거기다가 자체적으로 이거를 보유하면서 모든 것들 이런 서비스를 연결할 수 있는 유일한 기업 중에 하나가 바로 SK텔레콤입니다. 국내에서는 유일하게 풀스택을 갖춘 기업이고요. 거기다가 SK그룹 내에서 그룹 지원이 꾸준히 일어나고 있는 강점을 보유하고 있는 그런 기업입니다. 앞으로 AI 데이터 센터에 대한 구축 관련해서 전략적인 선택이 중장기적으로 성장 동력 확보뿐만이 아니라 앞으로 통신 서비스의 또 구조적인 변화를 일으키고 있는 기업이 SK텔레콤이고요. 전체 리포트가 나오는 거 보면은 12만 원 이상으로 타겟 프라이스를 계속 올리고 있습니다. 아직도 올라갈 룸이 상당히 많이 남아 있다는 얘기인데 SK텔레콤 사업 가치만 하더라도 22조 5천억. 여러분 잘 아시는
미국의 아주 대표적인 AI 기업인 엔스로픽 같은 경우에도 지분을 갖고 있죠. SK텔레콤이 3조 4천억 정도 지분을 갖고 있는데 이 두 개를 가치를 합산해서 한 12만 원 이상을 타겟 프라이스를 보고 있습니다. 앞으로 통신 서비스 사업 부분에서 기본적으로 비용을 효율을 통해 가지고 이익이 점차 증가하고 있고 아까 강조드렸던 AI 데이터 센터에 대한 가동이 증가하기 시작을 하면서 여기에 대한 반사 수혜를 톡톡히 보는 기업이 바로 SK텔레콤이기 때문에 관심을 가져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통신 배당주를 넘어서서 이제는 AI 기대주로까지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첫 번째 탐방 기업 SK텔레콤 배워봤고요. 두 번째 기업은 의외의 기업이네요. 야, 저도 의외의 기업인데 네. 이 기업이 매출과 영업이 깜짝 놀랐습니다. 네. 예, 바로 코웨이입니다. 자, 코웨이는 여러분 잘 아시겠습니다만 렌탈 기업인데요. 와, 한 분기, 2분기만 매출이 1조 4,200억입니다. 영업이익이 2,623억. 전년 대비 8%가 넘어가는데 아니 정수기 렌탈만 해서 1조 원이 넘는다고요? 아, 대단하죠. 자, 국내에 별도 법인이 있는데 저는 이제 코웨이가 국내에서만 매출이 난다고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더라고요. 네. 국내에서만 9,465억, 거의 정수기하고 에어컨도 뭐 가전기기를 다 렌탈하기 때문에 거의 1조 원 가까이 매출이 나고 있습니다. 거기다가 영업이익이 1,727억. 작년 대비 11% 급증을 하고 있는데 보통 이제 그 렌탈을 하면은 계약 체결할 때 소유권이 있어요. 그러니까 뭐 2년, 3년 약정을 하면은 정수기가 됐던 에어컨이 됐던 그거를 2년 동안 계약 기간 3년 동안 소비자가 계약하고 있는 고객이 갖고 있는 거죠. 근데 이거를 소유권 계정이라고 그러는데 이게 만기가 되면 2년, 3년 지나고 나면은 이게 끝나는 거죠. 그래서 소유권 도래 개정으로 인해서 감소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렌탈 판매량이 꾸준하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렌탈 순 계정만,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신규로 가입하거나 연장하는 분들이 2분기 때만 무려 20만 명이 넘었습니다. 이게 회사 창립 이래 사상 최대치의 수치라는데요. 작년 대비 무려 27% 이상 급증한 수치죠. 좀 의아합니다. 분기 계정으로 말씀드린 대로 20만을 넘었고 보통 이게 리스 회계 처리상 기본적으로 판매 성장률에 미치는 영향이 굉장히 높습니다. 네. 거기다가 보통 이제 현금 흐름이 플러스가 되려면 기본적으로 이게 만기가 돌아가기 때문에 도래하는 사람들은 마이너스가 되고 새로 가입하는 사람은 플러스가 되기 때문에 플러스 마이너스를 합쳐가지고 이게 기본적으로 플러스가 돼야 현금이 늘어나는 그런 시스템이 당연히 그렇게 되는데 현재 계속 플러스가 돼서 꾸준하게 늘어나고 있다는 거죠. 자, 소유권 도래 개정이 되면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이제 만기가 많아지면 어떻게 됩니까? 마케팅을 해야 되죠. 판촉을 해야 됩니다. 기본적으로 판관비가 많이 늘어났는데 고객 비용이 좀 증가함에도 불구하고 이거를 다 순증하고 있는 고객이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커버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1분기에 이어서 2분기 때도 국내에서는 수익성 측면에서는 아무런 감점 모멘텀이 없습니다. 자, 제가 깜짝 놀란 거는 이게 코웨이가 국내에서만 매출이 늘어나겠지라고 했는데 그렇지가 않습니다. 네. 말레이시아에도 법인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말레이시아에서 2분기 때 매출이 4,337억, 영업이익만 무려 834억을 기록을 하면서 작년 대비 23% 급증했습니다. 기존에 있는 정수기는 계속 꾸준하게 늘어나고 있고요. 여기다가 플러스로 지금 매트리스하고 지금 우리나라보다는 외국인들이 아시아에서도 보통 이제 침대를 많이 쓰니까요. 거기다가 에어컨이 더운 지역이죠. 에어컨이 추가되면서 매출이 늘어나고 있고 신규 진출에 이어서 2차적으로 이 말레이시아 지역도 성장기에 접어들면서 껑충 점프를 하고 있고요. 태국도 진출을 하고 있는데 분기 매출이 계정수가 3만에서 4만 정도 고객이 늘었다는 얘기죠. 거기다가 전년 대비 무려 35% 이상의 성장을 2분기 때 보이고 있습니다. 날이 더워지면 더 늘어나겠죠. 자, 견조한 성장세를 계속 보이고 있는데요. 고객 비용 이게 말레이시아나 이 태국 같은 경우는 광고를 따로 할 필요 없이 계속해서 고객이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네. 렌탈 비용을 전년 대비 이상으로 수준을 방어를 하고 있고요. 보통 이제 국내 같은 경우는 말씀드린 대로 약간 좀 둔화하고 있는 모습을 보입니다만 말레이시아 같은 경우는 연평균 성장률이 한 20%, 태국 같은 경우는 30 내지 40% 이상의 꾸준한 성장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거기다가 펀더멘탈은 계속해서 좋아지고 있고 수급이 무슨 얘기를 하고 싶냐면은 지금 지분 구조를 말씀드리고 싶은데 코웨이의 일대 주주는 여러분들 이전에는 그 투자사였는데 얼마 전에 게임사 넷마블이 인수했죠. 특이해요. 넷마블이 게임으로 돈을 벌어가지고 코웨이의 지분을 계속 늘리고 있습니다. 네. 금년에만 해도 400억 불에다가 추가적으로 하반기 때 500억을 추가적으로 매수할 예정인데 금년에만 1,500억의 장내 매수를 해요. 그러니까 주가가 계속 올라가고 있는 거죠. 그래서 하고 있기 때문에 매출과 영업이 컴텀점을 하면서 대주주가 계속해서 장내 매수를 하고 있는 코웨이도 제가 보기에는 하반기 때 주가가 올라갈 것 같으니까 관심을 가져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두 번째 기업 코웨이까지 이야기 나눠봤고요. 이제는 탑픽 종목 넘어가 보겠습니다. 오늘 어떤 거 준비해 주셨을까요? 자, 이제 코스닥의 1등이 될 만한 종목들, 네. 내가 왕이 될 상인가? 바로 이제 레인보우 로틱스를 추천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관심 네. 갖죠? 자, 삼성우산의 수혜를 보고 있습니다. 최대 주주 삼성전자 미래 로봇 사업단과 함께 협업을 하고 있고 삼성전자 반도체 공장 지금 이제 보고 있죠. 대규모 산업 현장의 로봇이 쏙쏙들이 공급이 되고 있는 최적화 수혜를 보고 있습니다. 팔로가 이미 삼성그룹 내에서 가고 있는 로봇 대장주라는 얘기죠. 삼성이 하면 다릅니다. 자, 독보적으로 국내 최초로 이족 보행 로봇이 슈보를 개발했고요. 로봇 핵심 기술인 감속기 구동기를 외부에서 이제 도입을 했다가 자체적으로 내재화시켜서 직접 만들고 있습니다. 자, 거기다가 휴머노이드 로봇뿐만이 아니라 양팔 로봇도 지금 보이고 있네요. 집중 생산에서 지금 투입을 하고 있는데 삼성전자 온디바이스와 AI 관련 에이전틱 AI까지 결합을 해서 기술이 집중적으로 이루어지고 있고 제가 이제 코스닥의 왕이 될 상이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는 시가총액 1위인 알테오젠인데 제가 1월 달에 50만 원 위해서 매도를 시켜드리고 알테오젠 절대로 매수하면 안 된다고 그랬죠. 여러분 지금 6개월 지난 가격도 28만 원. 많은 분들이 추천하지만 30만 원 넘어가지 않습니다. 에코프로 BM 에코프로 300% 올랐습니다. 300배. 더 이상 올라갈 수 있을까요? 저는 2차 전지 아니라고 봅니다. 주성 엔지니어링도 써먹었습니다. 안 써먹은 종목이 뭡니까? 바로 레인보우 로틱스고요. 삼성이 하면 다르다는 거. 이제 매출과 영업이익이 하반기 때부터 컨텐츠 적발을 보이고요. 시초가의 공략을 하고요. 1차 매수가 50만 원, 손절 라인 30만 원 제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탑픽 종목 레인보우 로보틱스였습니다. 내일은 또 휴장이기 때문에 오늘 대응이 더 중요할 것 같은데 어디로 가면 될까요? 네, 네이버 밴드에서 많은 정보를 드리고 있습니다. 5일 전에 추천드렸던 종목 3일 동안 상한가 기록하고 이틀 전에 20% 급등, 어저께도 상한가를 기록을 했습니다. 추천하는 종목이 급등하고 있는데요. 네이버 밴드에서 조선일 검색하시고 많은 정보 받으시기 바랍니다. 저하고 같이 하고 있는 분들도 상한가를 먹었습니다. 다른 종목으로. 자, 여러분들 검색하셔서 많은 정보 받으시기 바랍니다. 네, 좋습니다. 지금까지 조선일 매니저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